네, 안녕하세요. 김주현의 리포트 김주현입니다. 1월 들어서도 코스피는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죠. 그리고 그 흐름 안에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반도체, 조선, 방산, 또 원자력 등의 주도 섹터는 여전히 유효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이 안에서 어떤 선택지를 집어들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때문에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여전하실 텐데요. 그게 좀 답이 될 수 있을 만한 리포트들 오늘도 몇 가지 골라봤습니다. 일단은 지난주에 잠정 실적 발표한 기업이죠. 삼성전자에 대해서 리포트 가지고 왔고요. 이어서 CES 이후에 가장 빛났던 기업들입니다. 현대모비스 그리고 현대글로비스에 대한 의견 담은 리포트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간이라는 점, AI 데이터 센터발 시나리오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 가운데 하나인데요. 관련해서 볼 수 있을 만한 기업으로 카메코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의견 담은 리포트도 함께 가져왔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잠정 실적, 지난 4분기 잠정 실적 발표한 삼성전자에 대해서 실적 발표 이후에 김영원 애널리스트가 발간한 리포트입니다. 놀라운 실적, 그리고 더 놀라울 주주 환원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데요. 일단 제목에서도 봤듯이 발표된 지난해 4분기 잠정 실적은 말할 것 없이 좋았습니다. 4분기 잠정 실적 리뷰부터 하자면 일단은 매출이 전분기 대비 8.6% 성장한 93조 원이었고요. 영업이익은 67% 성장한 20조 원으로 분기 영업이익 20조 원 시대를 드디어 열었습니다. 이 분기 영업이익 20조 원 요 안에서도 특히 메모리 사업부가 디램과 램드 가격 강세의 영향으로 가장 절대적인 이익 기여를 보여줬어요. 이쪽에서의 이익에 대한 기여는 18조 원이었던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실적 이렇게 보면 일단 좋았고요. 중요한 건 앞으로에 대한 이야기일 텐데요. 올해 실적에 대한 부분을 봐도 연간 실적을 봤을 때 매출은 전년 대비 35%, 영업이익은 무려 186% 성장하는 그림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4분기 실적에서도 봤듯이 요 메모리 사업부의 이익에 대한 기여는 여전해서 올해 메모리 사업부의 이익 성장은 무려 250%로 전체 성장을 이끌어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일단 러프한 실적에 대한 리뷰 그리고 앞으로의 실적에 대한 전망 봤을 때 실적은 좋겠구나라는 부분인데요. 이외에도 삼성전자 올해 더 좋을 걸로 보고 있는 김영건 애널리스트가 주목하고 있는 몇 가지 포인트가 이 리포트에 담겨 있습니다. 총 3가지 포인트인데요. 그걸 좀 보도록 하죠. 일단은 최소한 올해까지 범용 메모리 가격의 강세가 이어질 걸로 보이고 그런 한편 공급자 재고도 제한적이라는 부분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니까 만드는 족족 팔리는 흐름이 이어질 것이고 그렇다면 많이 만들 수 있는 업체가 이 구간 안에서는 가장 큰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이겠죠. 이 관점에서 삼성전자의 디램 웨이퍼 캐파는 디램 3사 기준 41.5%로 최대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파운드리에서의 잠재력입니다.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그간 수익성이 낮았기 때문에 이 가치를 좀 보수적으로 30% 할인한 43조 원 정도까지만 반영을 해왔던 부분이었는데요. 이제 테슬라양 AI 반도체 수주와 테일러 팹의 본격적인 가동 그리고 안정적인 지정학적 위치 등을 반영해서 이제는 이 할인이 조금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제는 단기 실적을 넘어서 조금 중기적인 그리고 장기적인 기대를 유지할 만한 모멘텀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더해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게 제목에서도 언급했던 주주 환원과 관련한 부분이겠죠. 이 삼성전자는 3개년 잉여 현금 흐름에 50%를 고정으로 환원하고 여기에 유의미한 성과가 있을 경우에는 추가 재원을 확보해서 특별 환원을 실시하는 구조로 주주 환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20년에는 실제로 특별 배당 재원 조성과 함께 추가 배당금이 78%의 배당 성향으로 지급됐던 바 있는데요. 올해 삼성전자의 특별 배당 재원은 46조 6천억 원 가량으로 현재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배당 성향을 여기에 40%만 적용해서 본다고 해도 주당 5,080원의 배당이
추가적으로 지급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이야기가 이 리포트에 담겨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이제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잡았던 이 추가 배당금 5,080원, 주당 5,080원의 추가 배당금은 현재 주가 기준으로 봤을 때 연간 배당 수익률 4.7%에 해당한다는 점, 특히 올해 기대하게 만드는 요인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포인트들 쭉 짚어서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한다고 밝혔고요. 목표가도 또 높아져 봤어요. 기존 15만 5천 원 제시했던 목표가 18만 7천 원까지 21%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어서 현대모비스에 대해서 김진석 애널리스트가 발간한 리포트입니다. 양호한 실적, 그리고 로봇 사업 전개에 따른 수혜라는 부분, 현대모비스의 투자 포인트로 일단 제목에서 꼽고 있는데요. CES 2016이 막을 내렸죠. 여기서 현대차그룹이 굉장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룹 차원의 피지컬 AI 장기 로드맵에 대한 부분을 구체화해서 발표를 했고, 때문에 이후에 시장에서도 현대차 그룹주들이 관련한 기대를 안고 신고가를 연일 경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바로 이 현대모비스입니다. 현대모비스에 대해서도 이제 실적이 나올 테니까요. 일단은 4분기 실적에 대한 프리뷰, 전망을 좀 보도록 할게요. 4분기에 현대모비스는 상반기 정산 비용 회수 그리고 관세 협상 등의 여러 비용이 회수되면서 흑자 전환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6년 그러니까 올해 역시도 연간 성장은 매출단에서도 이익단에서도 그리고 마진단에서도 모두 다 이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일단 기존 사업 부문의 실적에 있어서의 안정성은 유지가 될 거다라는 게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게 바로 그룹 로보틱스 전략의 구체화, 그 안에서의 현대모비스의 역할과 관련한 신사업 가치의 부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현대모비스는 그룹의 로보틱스 전략 안에서 휴머노이드의 관절 역할을 하는 액추에이터 이 공급을 맡게 됩니다. 현대차는 28년까지의 이 휴머노이드 생산에 대한 계획을 발표해 놓은 상황인데요. 연간 3만 대 로봇 생산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김진석 애널리스트는 이 계획 안에서라면 현대모비스가 가져가게 될 액추에이터 매출은 약 1.2조 원, 그러니까 27년 연간 매출 대비 2% 수준이 될 거라고 내다봤고요. 이제 여기서 시작해서 이 부분은 계속해서 플러스 알파로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김진석 애널리스트는 일단 현대모비스에 대해서 현재 발생하고 있는 제조, AS 등 전반적인 사업 부문에 있어서의 실적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봤고요. 여기에 더해서 점진적으로 향후에 로보틱스 관련한 가치가 더해질 거다. 이게 또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서 투자 의견 매수 유지한다고 밝혔고요. 목표가는 기존에 38만 원 제시했던 바 있어요. 이걸 24%가량 상향해서 48만 원으로 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다음은 현대글로비스에 대한 리포트예요. 이제는 프리미엄의 시대다라는 제목입니다. 류재현 애널리스트가 발간한 리포트인데요. 현대글로비스 역시 그룹 로보틱스 전략 구체화와 맞물려서 주목받은 기업 가운데 하나이죠. 일단 역시 먼저 지난 4분기 실적을 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4분기 현대글로비스의 실적은 전반적으로 매출 성장이 유지되는 가운데 이익이 조금 더 크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줄 걸로 보입니다. 환율 효과 등에 힘입은 유통 부문의 이익 증가가 특히 더 두드러질 걸로 보고 있고요. 해운 역시도 확장세는 계속해서 진행이 될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제 조금 더 좋아질 걸로 예상을 하는데요. 류재현 애널리스트는 현대글로비스의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를 기존에 제시했던 전망치 대비 11.6%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관세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자동차 수출 물동량의 호조세가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여기 장기 용선 도입이 당초 대비해서 한척 늘었어요. 해서 마진이 보다 더 크게 개선되는 흐름이 지속적으로 보여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면 지난 분기 실적 괜찮았고 올해도 연간으로 봤을 때 실적은 역시 현대모비스와 마찬가지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게 현대글로비스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율 11.25%의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 가치에 대한
기대입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아시겠지만 현대차 그룹 내 핵심 비상장 계열사이죠. 그리고 이 로보틱스 전략의 중심에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시장은 이 글로비스가 갖고 있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 가치에 굉장히 주목을 해서 현대 글로비스 역시 시장의 재평가를 받는 모습을 최근에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류재현 애널리스트는 28년까지 연간 3만 대 로봇 생산 시스템 구축을 하겠다라는 앞서 이야기 드렸던 현대차 그룹의 목표를 감안했을 때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 가치, 현대 글로비스가 보유하고 있는 11.25%의 지분 가치는 보수적으로 봐도 3조 원 이상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3조 원이 어느 정도 규모이냐라고 봤을 때 올해 현대 글로비스 영업이익이 2조 2,404억 원가량이 될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으니까요. 한 해 영업이익보다도 더 많은 규모가 되는 겁니다. 최근까지 있었던 주가 상승에 대해서는 류재현 애널리스트는 디스카운트의 해소라고 평가를 했고요. 향후에는 원가 하락 그리고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 가치가 플러스 되면서 프리미엄 부여가 가능해지는 구간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투자 의견 매수 유지했고요. 밸류에이션 상향을 반영해서 목표 주가는 29만 원으로 기존 21만 원이었는데요. 38%가량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어서 이번 주 저희 리서치 센터에서는 원전에 포커싱한 글로벌 에너지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불신을 실적으로라는 제목을 단 글로벌 에너지 리포트인데요. 요거 김태형 애널리스트가 발간을 했어요. 총 180페이지가량의 굉장히 방대한 자료입니다. 최근에 AI 산업의 팽창과 맞물려서 그 안에서의 전력 수요 급증, 그와 맞물린 전력 사업,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원전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죠. 해서 굉장히 내용이 좀 많기는 합니다만 산업을 이해하는 관점에서 한번 읽어보시는 것 권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 안에서 탑픽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기업들을 오늘은 좀 볼까 합니다. 탑픽으로 제시하고 있는 게 카메코 있고요. 그리고 국내 기업으로는 두산에너빌리티 그리고 한정기술 이렇게 세 기업이 있는데요. 먼저 카메코에 대한 리포트를 좀 보도록 하죠. 캐나다에 본사를 두고 있는 우라늄 기업입니다. 웨스팅하우스와 우라늄을 함께라는 제목을 달고 있어요. 일단 이 카메코라는 기업과 웨스팅하우스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면 카메코는 지난 2023년이었죠. 핵연료 가공과 제조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웨스팅하우스를 브룩필드 재생에너지 파트너스라는 곳과 함께 공동으로 인수를 했습니다. 카메코가 49% 지분을 가져가는 거였고요. 브룩필드 쪽에서 51% 지분을 가져가는 구조로 인수를 진행했죠. 카메코와 웨스팅하우스는 이 인수를 통해서 원자력 사업에서 강력한 수직 계열화 동맹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명하자면 카메코는 고순도 우라늄을 공급하는 등 자금과 원료 공급을 이제 담당하고 있고요. 웨스팅하우스는 핵연료 가공과 제조 그리고 원자로 설계와 원전 유지 보수 등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메코의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인수는 세계 최대 우라늄 광산 기업이 세계 최고의 원전 설계 서비스 기업을 품어서 산업 내에서 수직 계열화를 완성했다 해서 핵심 에너지 플랫폼으로 재탄생했다라고 거창합니다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 배경으로 리포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팅하우스와 우라늄을 함께라는 제목을 보면 카메코가 본업인 우라늄에서도 그리고 웨스팅하우스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좋은 게 뭔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용을 좀 보도록 할 텐데요. 김태형 애널리스트는 이 카메코 같은 경우에는 원전 산업 전반에 걸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만큼 투자 포인트 역시 굉장히 좀 다양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글로벌 원전 증설 가속화에 따른 우라늄에 대한 수요 확대와 판가 인상에 대한 수혜, 일단은 카메코에 대해서 보고 있는 투자 포인트 가운데 하나이고요. 두 번째로 페르미 아메리카 등의 미국 내 신규 원전 증설로 웨스팅하우스의 원전 설계 사업에서의 증익이 기대된다라는 부분 역시도 카메코 입장에서는 웨스팅하우스의 지분을 49% 갖고 있기 때문에 주목해야 하는 투자 포인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이 최근 한수원, 우리나라의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사이에 수년간 지속돼 왔던 지식재산권 관련한 소송이 카메코의 중재로 합의에 이르렀던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도 주목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합의에서 한수원이 원전 수출을 하게 될 경우 웨스팅하우스에 로열티를 제공한다라는 내용의 합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해서 역시 부수적인 수익성 확보, 수익 원의 확보라는 차원에서 이걸 좀 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팀 코리아의 해외 원전 수주가 있다면 앞서 이야기를 했던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에 지급해야 하는 로열티 관련해서 수혜를 좀 볼 수 있을 거다라고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투자 포인트들을 바탕으로 해서 지난 25년, 그러니까 작년 실적은 어땠는가라는 걸 보면 한수원으로부터 받은 기술 사용료가 주요 실적 개선 요인으로 실제 작용을 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더해서 올해는 우라늄 산업 업사이클 이 진입에 따라서 카메코의 우라늄과 핵 연료 사업에 대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는 부분, 그리고 웨스팅하우스의 신규 원전 사업 본계약 체결이 임박했다는 부분 주목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태형 애널리스트는 이 카메코의 사업부를 말씀드렸던 우라늄 그리고 핵 연료 그리고 웨스팅하우스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했고요. 각 사업부의 가치를 따로 내서 합산해서 목표가를 설정하는 방식인 SOTP 방식으로 목표가 138달러 제시하고 투자 의견 매수를 제시하면서 이 카메코에 대한 커버리지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주가 대비 업사이드는 25% 이상이기 때문에 섹터 내에 탑픽으로 꼽았다라고 덧붙였고요. 마지막은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국내 기업 가운데 글로벌 에너지 리포트 안에서 탑픽으로 제시된 종목이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와 한전기술인데요. 그중에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리포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 기자재 슈퍼사이클이라는 단어 굉장히 파워풀하죠. 슈퍼사이클 도래라는 제목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최근 시장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아마도 과도한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좋은 거는 알겠는데 너무 많이 올랐다 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 이 리포트에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 주가 흐름을 보면 지난해 4월 2만 원대 초반이었던 주가가 지난해 10월 말쯤에는 거의 10만 원대 육박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이후에 연말로 가면서 조금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쳤습니다만 최근에 또 다시 위로 방향성을 보여주면서 9만 원대를 넘나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때문에 이제 저점 대비 워낙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밸류에이션에 대한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다만 김태형 애널리스트는 이 리포트에서 신규 수주를 바탕으로 현재 수준의 밸류에이션을 유지할 수 있을 거다.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유지할 수 있을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주목하는 건 밸류에이션 그리고 신규 수주 금액 요 관련한 상관성인데요. 수주가 늘어나는 시기에는 그러니까 이 수주가 성장하는 구간에서는 밸류에이션이 확장되고 신규 수주가 감소하는 구간에서는 밸류에이션이 축소되는 굉장히 강력한 상관성이 있더라라는 부분이죠. 이 관점에서 보면 2025년 14.9조 원에서 2034년 27.4조 원까지 10년 사이 80% 이상 수주가 증가하는 구간이다 보니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이 축소될 가능성은 현재 상황에서는 굉장히 낮다고 봐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주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의 급격한 조정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봐야 할 것 같다라는 게 리포트에서 가장 힘줘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결국 이 수주가 얼마나 강력하게 이어지게 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일 텐데 여기서 등장하는 내러티브가 AI 데이터 센터발 전력 수요가 굉장히 많고 때문에 전력 인프라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전력 기자재 산업 내에 슈퍼사이클이 도래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때문에 슈퍼사이클이 도래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특별히 걱정할 게 없다, 더 좋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리포트는 결과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력 수요 증가로 인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보면 대형 원전 그리고 소형 모듈 원자로 SMR 그리고 가스터빈 전반적인 신규 증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굉장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글로벌 몇 안 되는 기업 가운데 하나인 두산 에너빌리티는 절대적인 수준의 수주 흐름을 이어갈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부문별로 보면 2034년까지 대형 원전 45기 그리고 SMR 152기 수주를 기대하고 있고요. 금액으로는 대형 원전이 79.4조 그리고 SMR이 20조 원에 달할 걸로 기대됩니다. 가스터빈도 2034년까지 총 128기 수주가 주문 확보가 예상되고 있다라고 덧붙이고 있기도 하고요. 정리하면 업황이 슈퍼사이클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구간에 진입했고 해서 수주도 계속해서 확대가 될 걸로 보이고 과거 흐름상 수주가 이어지는 구간에서 밸류에이션 급격한 축소는 없었다라는 만큼 버티는 밸류에이션 안에서의 긍정적인 흐름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이제 결론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 제시하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10만 5천 원 제시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커버리지 게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리포트는 모두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늘 이야기하는 증시 격언들이 몇 가지 있죠. 달리는 말에서 뛰어내릴 필요는 물론 없을 겁니다. 다만 이제 이 빠르게 달리던 말이 갑자기 방향을 바꾸거나 갑자기 멈추면 또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건 기억을 하셔야겠죠. 그런 상황에서의 액션에 대한 계획도 미리미리 좀 세우시면서 시장에 대비하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도움되는 내용들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한 주 보내세요.